415.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합화 형성 보겠습니다. 계합화 형성. 박규수의 손자, 죄송합니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청? 네, 친청. 네, 아시겠죠? 친청 민비 세력이다. 오경석, 역관 출신입니다. 통역관 출신입니다. 오경석. 오경석의 아들이 오세창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네. 오경석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관이고요.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을 도입했다. 해국도지 영안지략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건 그 위에 적습니다.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은 강화도 조약 이전에 수입됐다고 적어놔야 돼요. 강화도 조약 이후가 아니라 강화도 조약 이전에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이 수입되었다. 그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들이 꼭 적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본 애들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1870년에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책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합리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 자존심을 구기고 싶지 않고 우리 자존심을 살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이지. 그 다음에 유홍기, 다른 말로 유대치라고도 합니다. 유홍기, 한의사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1세대 계합화 세력들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박규수, 오경석 이러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훗날 갑신정변할 때 김옥균 세력이 마지막으로 가서 자문을 구해요. 한 분은 살아계셔가지고 유홍기한테 가서 그래서 딜레이 시켜달라고 요구해요. 연기시켜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김옥균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김옥균이 갑신정변 이렇게 전날 찾아가서 얘기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불리하겠는데 좀 연기시켜. 말을 안 듣고 김옥균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 돼요. 자기 스승들에게 1세대 스승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성장 가겠습니다. 김옥균, 박용효, 그 다음에 김윤식 등의 영향을 주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박용효는 훗날 친일로 돌아서요. 박용효는 훗날 친일로 돌아서게 됐다. 또 박용효는 개인적인 인물을 본다면 철종의 사이이기도 해요. 철종 임금의 유일하게 혈육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남편이기도 해요. 철종의 사이이기도 해요. 근데 철종의 딸, 즉 박용효의 와이프인 공주가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왕실의 그 사이가 됐던 사람은 다시 재혼을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후처를 둘 수 있어요. 정 부인은 두지 못해 후처는 열어두게 됐어요. 묘한 법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계하정책 추진 가겠습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1876년에 1차 김기수. 왜 보낼까요? 고종임금이 친정이 시작됐어요. 서양에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종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관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일본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김기수가 보고 들어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가요? 일동 기유, 수신사 일기 등을 저술했어요. 근대 문물을 소개했어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수신사. 여기는 별표하셔야 돼요. 2차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을 다녀서 청해 주일 참사관 황준센 또는 황준원 같은 말이에요. 황준센, 황준원 같은 말이에요. 지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미국과의 수교 영향을 줬다. 조선 책략에 밑줄 그어야 되겠죠? 중요한 책이죠. 김홍집과 황준센 간의 담화를 나눴던 책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와 견제할 나라를 갖다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낼 나라는 미국. 본인이 청나라 사람이니까 청. 그 다음에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 견제할 나라는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선 책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유생에게 보급시킨 거야. 그리고 유생들의 마음을 개합적으로 오픈시키기 위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책을 봤던 유생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고요. 반발을 하게 돼요.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만손, 홍재학, 영남지방의 유생, 여기는 강원도의 유생, 이 두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게 영남만인소. 영남지방 유생 10,000명 정도가 상소문에 서명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만원 척사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유생들이 핵심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 핵심 내용은 조선 책략을 가져온 김홍집은 죽여달라. 그럼 책이 가는 문제죠. 조선 책략은 모두 다 소집 수거해서 없애달라, 불질러, 소각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유생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화주의. 오로지 중화주의. 고종은 생각은 뭐죠?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가? 이분들 반대하고 그럼 책이라도 보고 어떻게 마음을 좀 돌려볼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일본도 변했는데 네,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개화를 하고 싶은 사람과 하기 싫은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신사 파견 예장 볼까요? 개화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 청해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동도 서기련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 동양 3국의 개화 정책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청나라 양무운동, 우리나라 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동도 서기론, 하혼양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외우기도 많이 하셨고, 네. 외우면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무운동. 자,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싸움 한번 했지. 무슨 싸움 했어요? 아편 수비가 못해 하고 싸웠잖아. 이거 뭐라고? 아편? 전쟁을 하지. 아편 전쟁 우리가 청나라 박살났지, 그지? 박살나고 난 다음에 진유를 살펴봤더니 서양의 영국 애들 군함에 꼼짝 못하고 당한 거예요. 청나라,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야. 이거 우리 수비하자. 영국에서 군함들 막 다 사온다고. 왜 사올까요? 서양의 무기는 쓸만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양무운동이란 서양의 무기는 쓸만한데 대신에 뭘 가져오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가 뛰어나지. 동양의 유교 사상이 게임 되겠어, 얘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유교 사상. 그 다음에 뭐 또? 제도도 가져가겠다는. 우리 제도, 중국 제도 따라가는 제도가 있겠어? 대신에 서양의 무기는 참 쓸만한데 이게 양무운동이에요. 같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양무운동과 중체 소용론은 같은 말이에요. 중체, 중국의 본질은 그대로 둔다는 뜻이야. 중국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뭐? 서양의 무기는 쓸만해. 똑같은 얘기예요. 서양의 무기는 쓸만한데 이게 중체 소용론. 우리나라 볼까요? 동도, 동도 서기론이죠. 우리나라의 도덕적 가치, 즉 사상과 제도는 우리가 좋아. 대신에 무엇은 쓸만하다? 서양의, 그렇지, 기술 쓸만해. 우리나라의 도덕이 뛰어나지 뭐. 일본요. 일본의 일본의 기본적인 진해 도덕은 뛰어나. 근데 서양의 재주는 우리가 가져갈 만해. 이게 하온양제예요. 하온양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봐요. 양무운동, 동도서기론, 하온양제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점진적 계획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은 막 애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한국사는 애워야 된다는 순간부터 어떻게 피곤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짜증나고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데까지 간다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왕 시작한 것 끝장을 봐야지. 점진적 계획이에요. 점진적 계획. 근데 일본 애들이 말을 먼저 바깥 한다? 일본 애들이 영국과 미국한테 폭격을 당해서 문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강제로. 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화도 저 때리는 게 뭐 영국 애들은 당해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고. 강제로 문이 열렸다고. 강제로 자기네 나라 문이 오픈됐다고. 일본 애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양에 영국 애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서양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까는 요거 있잖아요. 그네들의 기술, 무기, 이 제조는 쓸만하다 생각을 했잖아. 이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서양의 사상,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무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불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개하라고 불러요. 서양의 모든 사상과 제도를 다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개하 사상이라고 불러요. 개하 사상이라고 불러요. 자, 개하 한번 봐볼까요? 개하가 무슨 말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보자고. 우리나라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 누가 했어요? 왕이 했잖아요. 그죠? 정치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시민이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서양의 나라도 이미 시민 정치가 올라와버렸잖아요. 시민 정치로 왔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 봐볼까요? 서양의 경제는 뭐죠? 지금 현재?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평등해 불평등해 서양 애들. 평등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되게 불평등하지. 신분제 사회니까. 문화는 우리가 문화가 있어. 일반 서민들이 문화 없어. 있는 애들만 문화 가지고 있었다. 다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문화 공유 많이 하잖아요. 뭐 시설도 가서 관람도 하시고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 가고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누가 공연하면 공연도 보고 이게 다 문화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여러분 하늘천 따지 공자을 명자을 이거 안 하잖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배워?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이거 하잖아.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현대 교육 받잖아요. 현대 교육 받. 하늘천 따지 안 배워. 지금 남자분도 군대 다니신 분, 할 쏘고 오신 분, 창검술 하고 오신 분 있어 없어? 없지. 뭐 현대식 무기를 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 뭐라 한다 이걸? 개하라고 얘기한다. 이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외우면 안 돼.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다시 갑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외워서 가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우리나라의 1860, 78년대 상황을 보라고. 그럼 이 기초가 돼 있으면 어떻게? 쉽게 풀리겠지. 잡아보자. 뒤에 나오기도 해. 먼저 설명해 볼게. 1860년대 서양 애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배가 막 들어오셔야지. 이걸 뭐라 무슨 배라고 그랬지? 이양선이 온다고. 우린 거부했지. 됐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얘기했잖아. 이 짓이 뭐 하는 거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 시기. 배가 오면 물건을 어디다 싣고 와야 돼? 아이고 말을 잘못했어. 물건을 어디 싣고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어. 그럼 어디에 돼야 되겠어요? 네, 개항을 요구한다고. 개항을 요구해. 항구를 열어달라. 80년대는요. 아쉽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개하를 요구해. 우리 정말 창피하지. 개하를 요구한다. 개하를 요구한다. 이거 해달라고. 18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학교들이 신설이 되기 시작해. 신설이 되기 시작해. 이하여고, 숙명여고 막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진다. 숙명여고, 이하여고 학생들한테 그때 표현하는 방법이 개하여성이라고 표현했어. 내래 개하여성이에요. 어때요? 그랬더니 이하여고 다니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맞선 자리에 나가가지고. 네. 맞선 자리 할 때 보통 소개팅을 하잖아요. 아, 이 남자로 얘기하자면 뭐 유수의 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고 여러 것 같은 여기 무슨 공무원 돼서 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소개를 할까요? 여성 소개할 때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 여성은 개화 여성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 즉 현대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90년대는 우리가 아쉽게도 민비가 사망하게 되죠. 무슨 일이 시작될까요? 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병활동이 드디어 나타났다. 요건 꼭 잡아야 돼요. 통상, 개항, 개화, 의병 60, 70, 80, 90년대 상황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황 꼭 잡아두셔야 돼요. 제도 개편 가겠습니다. 통리기무화문. 통리기무화문. 청나라의 총리기무화문을 모방하여 3군부를 폐지하고 의정부 육군 별도로 만들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통리기무화문이 청나라를 닮아가는 건데 이걸 물어본 경우는 거의 시대를 물어봐. 1880년 적어놔. 안 적어놨네 선생님이. 1880년이야. 청나라를 갖다가 따라가 보겠다 이런 게 통리기무화문. 군제개혁. 종래 5군영이 2형으로 통합 개편됐다. 2형이 며칠 있습니다. 중앙군이죠. 여러분하고 저는 중앙군 끊임없이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고려시대부터 잠깐 해볼까요? 고려시대. 고려중앙군. 이군 6위. 명단 아시겠죠? 2군 6위. 모르시는 분 일단 저거만 넣으세요. 예, 언젠가 또 계속 할 테니까. 조선. 초기. 5, 2. 조선 후기. 임질이라는 이유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면서 임질이라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5, 군영.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요. 내용이 좀 달라요. 5위는 주로 중앙군이 양인 개병제를 갔던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양인 이상한 사람 모두 다 군대 가는 제도였다는 뜻이에요, 이거. 5군영은요, 이건 직업군인이에요. 내가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가는 거예요. 이게 5군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용병제라고도 불러요. 고종 때 와서 다시 2형으로, 5군의 2형으로.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는 재정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재정난. 5군영에서 2형으로 재정난 때문에. 다음 페이지 476쪽. 416쪽. 그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 하나 잡아볼까요? 신식군대 별기군. 별기군은 2형에 보시면 2형을 무이형, 그 다음에 장의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무이형 산하에 별기군이 있습니다. 이걸 신식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들 두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식 군인이라고 합니다. 훗날 얘들이 충돌하죠. 82년에 이걸 뭐라고 불러? 이모 군란이라고 하지. 예. 구식군인들과 신식군인들이 충돌이랍니다. 이걸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애국사절단 파견, 조사시찰단. 조사시찰, 일본에 보내는 겁니다. 자, 개하성 이동희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가 3개월 동안 일본 정부 기관 각종 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조사시찰단.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와 조사시찰단은 일행은 각기 담당 분야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방문국 미술구야 되고요. 전항국 미술구셔야 돼요. 방문국, 전항국. 방문국에서 뭐 했을까? 방문국은 인쇄소입니다. 인쇄를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전항국은요, 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이 발행되죠. 네. 여기는 화폐가 발행되는 거고요. 그 신문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신문이 한성, 우리나라 최초 신문인 한성순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요, 영선사 보겠습니다. 영선사. 규민식을 영산사로 삼아서 유학생과 기술자를 청해 파견했다. 네, 보병사는 청해 파견했다. 목적, 무기, 근대식 무기 제조법,
그 다음에 군사훈련 습득 방법을 위해서 파견했다. 원래 2년짜리 계약을 하고 갔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1년 만에 되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와서 만든 게 뭐다? 기기창이다. 우리나라에 만든 게 기기창. 이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빙사. 미국에 파견합니다. 미국에 파견합니다. 자, 연도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83년. 82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어야만 우리 외교관이 파견될 때 신변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 83년에 맺어진다. 자, 수교 이후 미국의 공사에 파견 답례로 파견됐다. 83년. 서양 문물을 시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민영익을 정권 대신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등을 파견했다. 단 유길준은 파견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되돌아오지 않고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생이 됐다. 네, 유길준 적어놔. 유길준.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다. 유학생. 네, 미국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 한 사람 정도는 남아서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길준이 남아서 그 수업을 마치고 되돌아옵니다. 다음 오른쪽 이정척사운동 보겠습니다. 이정척사운동.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잘라야 돼. 위정. 정의로운 것은 지켜야 한다. 정의로운 건 뭘까요? 네, 우리 사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리학. 척사. 사한 것은 배척해야 한다. 어떤 게 사할 건가요?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 오로지 오온이 성리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온이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정. 정의로운 것은 오온이 성리학이다. 사학은 사한 것은 배척해야 한다.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한다. 척사. 사상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박스 한번 볼까요? 통상반대 1860년대 서양의 통상 요구와 양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대표적인 인물 이정진, 기항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다. 70년대 개항반대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 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체이키현 꼭 잡아야 돼요. 체이키현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개항을 반대하고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체이키현 같은 세력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무슨 날? 의병활동도 하게 되죠. 민비 이후에 의병활동도 하게 됩니다. 개하 반대 80년대 조선 책량 유포 이후에 이만손 그 다음에 홍작 등에 의해서 열심히 개하 반대운을 했지만 그것은 뭐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들이죠. 그다음 90년대 항일의병 민비 암살 계기로 유인석, 이송 등에 의해서 90년대가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료 영남 만인선을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 책략 성현 모독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야소교, 즉 예수교는 천주교와 근원은 같으나 당파가 다르고 유교에 주자와 육상산이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종교의 근원이 사랑을 권해 착해지도록 하는 데 있으니 우리 중국의 주공이나 그 다음에 공자의 도보다 어찌 만배 낫지 않은가. 이 부분이 조선 책략을 주장했던 사람들 성현 모독, 즉 주자나 공자를 모독했다는 내용 때문에 훨씬 더 일이 커지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목을 한번 이제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 흐름만 일단 잡아놓고 식사 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2문제 이상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오후 해야 할 문제가 2문제 이상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근현대사가 보통 5개에서 7문제를 본다면 적으면 5개, 미니멈 5개, 많은 맥시멈 7문제까지 출제된다고 20문제 중에서. 그 중에 이 부분에서 오늘 오후 해야 할 부분 중에서 기본적인 2문제가 기본으로 나온다고요. 2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2문제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연도를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같이 잡아줘야 돼. 여기서 할 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격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모곤란입니다.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어. 연도를 일단 잡아야 되겠죠. 1882년. 그 다음에 갑신정변 가봅니다. 이렇게 갑신정변. 이게 1884년. 동학 가봅니다. 189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갑오개혁 갑니다. 1894년 6월 25일부터. 음력입니다, 여기는. 갑오개혁은요,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있습니다. 갑오 1차, 2차 계획이 있습니다. 3차로 바로 가지 못하고 잠시 수도합니다. 잠시. 그 이유는 삼국 간섭이 터져 나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해서 이게 명성황후 암살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네. 요거 잠시입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게 이제 3차 격인 을미 개혁이 이루어진다. 순서. 조금 이해갑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늘 목표입니다, 제가. 최소한도.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된다, 좀 더 뒤로 나갈 거고. 최소한도 오늘 정시 식사 시간에 요 정도 순서를 일단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모곤란, 갑신정변, 동학. 시간이 애매해 보여서 안 할 수가 없네. 가야 되겠네. 해보자고요. 네. 이모곤란 보겠습니다. 후식 군인하고 신식 군인들이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졌다. 후식 군인들은 6개월째 월급이 밀려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려있다. 신식 군인들은 월급이 잘 나오고 있다. 네. 신식 군인들은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고 있다.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 좀 야사가 하나 있는데요. 야사도 아닌 정사인데요. 여기 저보다 양반들 자제예요. 신식 군대들은요. 양반들 자제예요. 문제는 양반들 자제는 누구에게 명령했던 그 습성은 있는데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요. 양반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조교가 명령하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지. 안 따를 생각하면 아예 들어가질 않아야지. 그죠? 군대를 아예 안 가야지. 그죠? 어찌됐든 간에 나라를 지키기 가는 사람은 명령을 따라야 돼. 조교 명령 안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야지. 근데 웃기는 건 양반 자제들이다 보니까 조교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 감히 어디 누구를 명령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저기 뒤에 노비들이 한 3명 정도 집에서 3명 4명 따라와. 왜? 자기 도련님이 힘든 훈련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대신하겠다고. 저기요! 도련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잠깐 나와 계세요. 하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을 만하지. 아, 야, 힘들구나. 대신 오거라. 대신해봐. 그리고 정신 걱정돼서 도시락을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매일 싸가지고 와. 나 이랬으면 이때 태어나고 싶어. 그치? 이런 훈련을 뭐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신식군인들의 그때 당시 모습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하고 벌써 다를 때 어떻게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 거야? 민씨 권력 세력 때문에 권력을 얘 다 독점했다고. 인비 경기도 여주에 있는 민씨 세력 가진 세력들이 막 40명, 50명 다 올라서 요직을 하나씩 다 차지했다고. 다 차지했다고. 그럼 세도정치 시기에 그 세도정치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세도정치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매간 매직이 가장 큰 문제거든. 관직을 돈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럼 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돈 나올 돈줄을 얘들이 다 쥐고 있는데 당연히 얘들이 월급 하나 못 받고 있는 거지. 근데 마침 지방에서 쌀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다고요. 그걸 도봉소라고 하는 창고에서 한강 마포에 있는 도봉소라는 창고에서 이 쌀을 나눠주게 돼 있다고요. 그럼 최소한도 이 구식군인들에게 6개월 동안 못 받았으니까 최소한 쌀 한 가마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쌀 한 가마 줍니다. 한석을 줍니다. 근데
2분의 1이 쌀과 쌀겨예요. 그리고 다시 2분의 1이 다시 모래와 쌀이에요. 결국은 한석 중에 진짜 오리지널 쌀은 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밥 먹다가 돌 하나 씹어봐요. 엄마 보고 인상 찍으면 난리 나잖아요. 내 이빨 상현이야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밥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지. 그럼 쌀하고 돌이 섞여 있는 것은 쌀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냥 당 모이로 주는 거잖아.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지 이게. 99인들이 어떻게 어디 쳐들어갈까요? 창도궁에 쳐들어간다고요. 누구 잡기 위해서요? 민비를 잡겠다고 들어간다고요. 얘들 어떻게 해요? 디펜스 한다고요. 악바친 애들한테 이기겠어요? 물리지. 그래서 모든 궁궐에 민비를 잡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99인 들어가가지고. 왕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수습이 안 되는 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일본인 교관 다 죽고 일본인 교관들이 살고 있는 그 숙소를 다 불타게 됐어. 이때 고종령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요. 흥선대원을 콜한다고요. 그런데 흥선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하에 여러 애들을 데리고 궁궐을 싹 이권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미 흥선대원은 이모군란들을 일으키고 있던 주모자들을 이미 내통하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좀 수습해 주셔야겠습니다. 흥선대원은 이걸 수습을 해요. 수습하고 원만하게 해결돼 간다고요. 이게 이모군란의 과정들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아쉽지만. 단 사료로 나온다면 도봉소 사건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최소한도. 도봉소 창고에서 월급 몫으로 나눠준 쌀 문제가 터져 나오는 장소가 도봉소이기 때문에 이모군란 또는 도봉소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 이렇게. 자, 사건을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재물포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태극기란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재물포 조약. 일본 애들이 자기 영사관에 자기 외교관들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군을 직접 우리나라 영사관을 주둔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본군을 우리 영사관에, 일진의 영사관에 주둔시키겠다 이런 조약이 들어간 게 재물포 조약이에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왜? 일본인 군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은 이때라는 거. 재물포 조약 이후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자기 호리모토라든가 여러 영사관 여러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죄해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 이때 아까 철종의 사이이자 개학파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박용효가 대표로 왕실 사람이니까 사제단을 끌고 배를 타고 일본에 간다고.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태극기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가 이때 처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1세기 최근에 금년 작년 정도에 태극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박용효가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해봐요. 김옥균이 만든 걸로 나와요. 김옥균이 만드는 걸로 나옵니다. 언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김옥균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성조기도 달아야 되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옥균 같은 세력들이 김옥균이 지시자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일단 태극기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 일단 우리 국정교과서 상에 고등학생들이 보는 고3 애들이 보는 국정교과서 상에는 일단 박용효야. 바뀌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이것은 그러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 그죠? 이의제기 굉장히 많이. 여러분도 당장 이의제기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해주셨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의제기 계속 할 거거든. 이 문제는 안 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뭐예요? 재물포 조약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제가 암기코드를 이렇게 하나 잡습니다. 임재태. 글자 나왔습니다.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태극기, 임재태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0글자입니다. 꽤 길입니다. 실은 요즘 시험 트렌드는 요겁니다. 거의 대부분 요게 나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조선과 해석 먼저 해볼까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과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세부적인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 이거죠. 청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죠? 지네들이 주고 우리가 종이잖아. 주종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종속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하게 청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종속관계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6년밖에 안 됐는데 경제를 다 빼앗아갔다고. 일본에 다 가져갔다고. 대략 80에서 90%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해버렸다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6년 만에. 청은 250년 이상 속국으로만 생각해서 경제지휘권을 가져가지를 않았어. 특별하게. 근데 얘들이 열받은 거야. 우리 속국한테도 안 한 짓을 얘들이 다 가져간 거야. 안 되겠네 하고 얘네도 이 조약을 맺은 거야. 자기들도 뭐 가져가겠다는 거야? 경제적 관계를 얘를 또 챙기겠다는 거야. 이 조약이 맺어진 게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이에요. 일본이 빼앗겼던 걸 자기들도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이 결과 얘네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강 마포나루에 양아진이라는 동네 있죠? 지금 뭐 양화대교 하는 그 양아진에 처음으로 얘네들이 시장에 얘들이 문을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양아진을 중심으로 전국에 5일장들이 있죠? 그죠? 5일 한 번씩 열리는 장들이 있잖아. 5일장 장을 갖다가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다 들어가게 돼. 그 결과 일본 세력과 청나라 애들이 서울에 있는 중요 시장과 지방에 있는 모든 시장에 충돌이 일어나. 이 이후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이후에 분석해봤다고 80에서 90% 가져갔던 일본 애들이 60%대 40% 정도로 약간 청나라가 만회했다.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백분율을 봤을 경우에 또 어떤 학자는 55대 45%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일단 그래도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협조세예요. 이걸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된다겠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결과 이후에 청나라가 일본의 무역 규모를 뛰어넘었다. 이런 지문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애들은 우리에게 고문관을 파견합니다. 고문정치를 하기 위해서 고문관들을 파견합니다. 고문정치 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이안스카이입니다. 이안스카이. 원세계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한자로 원세계.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 봐야 되겠습니다. 멜렌도르프. 친청 독일인입니다. 특이하죠, 이름이? 친청 독일인이 고문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고문 마젠창도 옵니다. 마젠창 이랑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조정에 와서 실질적인 왜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 와 있고 얘들도 와 있고 우리나라 하나를 가지고 청과 일본이 서로 야욕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얘를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요 시기가 1882년 이모군란 시기다. 꼭 기억하실 것,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양아진을 포함한 전국의 시장에 청나라 상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치열하게 격돌을 벌였다. 요거 얘기해 줄까요? 네, 요거의 결과 우리 인천에 처음으로 중화요리집이 들어왔어요. 왜? 청나라에 근로자들도 들어온다고. 원래는 중화요리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 그렇지, 청요리라 돼. 청나라 요리니까 청요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짜장면을 먹게 된 이유가 되겠죠. 예. 이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까지 이게 이모곤란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